남계현 수석 컨설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과정이 제가 오늘 하고요. 이 과정 중에 보면은 저랑 이제 10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에 저랑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 과정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아까 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임이 굉장히 이제 한 9회차 가면 끈덕끈덕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모여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한 달간의 생사가 유문을 확인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모임 같아요. 여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붓하게 5분이잖아요. 그래서 끝날 쯤 되면 이래 이 5분들은 뭐 닉네임을 한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러셔가지고 요 1년차 끝까지 좋은 우정이 쌓이고 또 좋은 협력관계가 쌓였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좀 편하게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제 얘기를 좀 가볍게 듣는 순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승계입니다. 오늘의 입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목이 이래요. 승계 과정에서 후계자의 역할과 자세, 조직 진단의 중요성. 이거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제목은 제가 썼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예요. 이제. 회사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회사예요. 내 자세가 회사의 자세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회사의 결정이죠. 후계자가 성장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승계죠. 우리 이게 승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은 후계자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회사에.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여러분 같은 회사에 직접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의 어르신을 뵙고 최고 경영자를 뵙고 주요 임원을 뵙고 우리 승계 컨설팅을 합니다.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년, 3년 과정. 또는 이제 과정을 끝내고 한 3년을 따로 받으려는 과정. 이러면서 이제 승계 컨설팅을 하면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이랑 저랑 만나는 계기가 주로 뭐에 있냐면 보통 우리 청년 중역 회의, 주니어 보드, 미래 혁신, 미래 비전을 만들 때 TFT를 구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막 큰 분도 되고 떨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회사의 미래거든요. 우리 회사의 희망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소개할 때 이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종합건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년 후쯤에는 이렇게 소개하면 어때요? 우리 회사는 우리 사람들한테 행복한 사람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제빵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5분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1년 후에는 이런 표현 어떨까 저는 한번 써봤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저는 이게 우리 후계자분들이 가져야 될 꿈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 가면 우리 회사 현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어려워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여러분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그 열정이 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배고파도 만들었던 열정. 힘들어도 이겨냈던 열정.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셔야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사업은 이 사업이야 이렇게 규정을 작게 해버리면 무슨 꿈을 주고 무슨 열정을 주고 여러분이 꿈과 열정이 있어야 이게 전파가 되고요. 이게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회사가 30년 이상 갈 수 있는 장수기업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여러분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상황도 있죠. 승계라는 커다란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승계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 그래서 편히 들으시고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히 하세요. 그리고 저랑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저도 오늘이 첫 강인데 여러분도 첫 강이에요. 독수리 여행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딱 멤버 구성도 보니까 사남 1년이에요.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우리 1회 멤버들은 독수리 여행자. 제가 이제 최근인 것 같습니다. 한 2달 됐는데 이제 시작은 올 초에 했던 기업이 하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회장님. 근데 저한테 이제 미션을 승계 컨설팅을 요청받은 건 뭐였냐면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가장 후계자한테, 그럼 가장 이제 들어가는 게 절세 문제겠죠. 절세 문제를 통해서 세금을 가장 덜 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차례 찾아뵙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2차례 찾아뵙고 이런 스텝에서 이제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왜 내가 내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이게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분에 이러한 생각들이 또 계신 분이 속마음은 안 그러세요. 속마음은 당연히 자식한테 줘야 될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표현상은 이게 부의 대물림 같고 아직도 이런 이제 인상들이 있으신 거죠. 그분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분 얘기하면 좀 알만한 분이 됐어요.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피가 물보다 훨씬 진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물려받은 DNA가 분명히 있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분이 3남 1녀세요. 자녀분들이. 그래서 3남 1녀인데 후계자는 이제 정해져 있고 후계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를 해서 지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언장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80대신 분이니까 그 유언장을 이제 받는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형제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지분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죠. 회사에서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한 측면에 와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더 오셔서 잠깐 앉으시면 제가 진행.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형제 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문제예요. 냉정히 보면 내 자식 내 딸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한테. 그래서 다 우애도 좋고 합의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아들한테는 며느리라는 게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딸에는 사위가 생겨요. 얘기가 달라져요. 자식답지가 못해요. 그러다가 더 결정적인데 그들이 일가를 이룹니다. 어르신한테는 손자가 생기고 자기 자식이 생겨요. 이 순간에 크리틱한 돈 문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도 양보 못한다. 실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당신께서는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결국 물이 피보다 진한 건 사실이면서도 피보다 진한 놈이 나타나는 거죠. 승계 과정에서. 그놈이 돈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론을 짜기도 합니다. 이머전시 상황,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플랜에는 후계자한테 재원 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일부러 재원 마련하는 거는 나중에 상속이라는 게 결국은 어르신이 돌아갔을 때 발생을 하는 건데 돌아가신 시점에서 후계자가 자기 재원이 있으면 다른 형제 나눠줄 재산 후계자가 정리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깨끗이 넘겨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가 보면 물보다 진한데 이 피보다 진한 놈이 돈이 나타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해보는 승계과정. 그게 웃기게도 기업과정이에요. 후계자가 진정으로 열정과 핵심을 갖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속 임하는 순간 이 해결책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얼마 전에 그 후계자분이 제가 이 기업 때문에 그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서 출장까지도 갔었는데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데 희망을 그래서 어떤 경우가 돼도 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여러분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릇을 가냐. 그럼 승계 과정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예를 듭니다. 소주 한 잔 먹으려면 소주잔 넣고 따르고 막걸리잔 이만한 걸 갖고 먹고 따르죠. 소주잔 따르면 넘쳐요. 못 담아요. 막걸리잔은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계 과정에서 담아야 될, 만들어야 될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렇게 승계 과정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면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되고 비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승계를 얘기하면 이쪽에 보면 승계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승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승계 과정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입사해서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과장 됐다가 부장 됐다가 임원 됐다가 이제 대표이사 되죠. 그걸 조직부에 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업무 저 업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가진 지분을 어떻게 여러분 걸로 만들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승계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황만 봐도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경영 전략이라든가 많은 사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다 대기업 거예요. 외국의 유수의 기업고. 그러니까 승계 문제에 가장 뛰어난 회사가 어디예요? GE죠. 석세션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LG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모디파이해서 360도 다면평가하고 180도 다면평가하고 후계자금 구성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영양평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우리 중소기업이 맞냐?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은 그러면 모델링 삼을 게 뭐가 있냐? 아쉽게도 아직 없어요. 적어도 어떤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경영 성과가 모델링이 되려면 그것이 적용되고 그것이 실행돼서 그것이 수치화된 결과물로 나줘야만 이것이 하나의 전략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회사와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러한 경험들이 없습니다. 이제 한두 개 생기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형화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1대 기업도 10대 기업, 20대 기업 유한양의 몇 개 빼고는 다 가족기업이에요. 2세대, 3세대 승계가 막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직도 문제 많잖아요. 뭔가가 전형화된 모델이 아직도 없지만 하나둘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승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러한 많은 유수의 사례를 갖고 내 기업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더 중요한 건 내 기업에서 맞는 방안을 선택한 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행에 대한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면들의 고민이 전체적인 승계라는 테두리, 여러분이 후계자로서 승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딱 이렇게 떠있는 겁니다. 제3자로서. 제3자로서 한 기업의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후계자가 누구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러한 고민들을 다시 쳐야 되죠. 옆에 보시면 현대적 승계 과정이라고 해놨는데, 승계는 왜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회사가 비전이 없다, 그럼 승계 안 해야죠. 이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왜 받죠?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전략이 형성이 돼야 돼요. 승계 과정에서. 그리고 밑에 보면 핵심 가치와 역량이라는 문제를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제 제가 작년에 만난 자동차 부품을 하는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정확히 올해가 29년째 이제 자동차 부품 하는데 외형도 많이 커졌죠. 이제 2천억 정도 됩니다. 현대기아가 90% 하시고, 현대따라 미국에 공장도 짓고 북경에 공장도 짓고, 이분이 이제 내년 30주년이니까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를 쓰려고 이제 혼자 PC에 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이제 저랑은 점심때 약속이 돼서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제가 11시 40분에 갔으니까 11시 40분에 만났을 때까지 어떻게든 30주년을 비전 있게 써보려고 앉으신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내년 30주년을 공유하자고. 이분이 딱 2줄 쓰셨대요. 저하고 이제 앉아서 차 먹는데, 그래서 뭐라고 쓰셨는데, 30년, 지금까지 29년이죠. 딱 2줄을 썼는데 2줄 내용이 이거예요. 고난의 역사였다.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만 해도 쓸게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의 고민은